네, 안녕하세요. 유정현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져오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은 영업무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영업무역은 사실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뭐 놀스페이스, 네. 뭐 파타고니아, 룰루레몬 이런 브랜드 잘 아시죠? 네네. 그 브랜드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조하는 의류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이 영원무역 이름은 처음 듣지만 그래도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가 저희가 되게 친숙한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 때 영원무역 사업 현황은 어땠나요? 코로나 처음 터졌던 2020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대면 접촉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쵸. 다들 이제 집콕하시고 그쵸. 야외 활동이 주니까 당연히 이런 아웃도어 이런 소비가 크게 줄었어요. 그쵸.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영업무역도 2020년 뭐 1분기에 매출이 뭐 8%, 2분기에 37% 정도 네. 줄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제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해서 살잖아요. 그쵸, 적은한 네, 종목이죠. 네. 그래서 생겨난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홈트레이닝 시장이 커졌던 거예요. 그 전부터 레깅스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 더 시장 자체가 커졌고요. 그 룰루레몬 같은 경우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네. 다시 말하면 홈트레이닝 시장이 커지면서 영업무역이 사실 되게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룰루레몬이 영업무역하는데 그 전에 거의 뭐 눈에 띄지 않게 주문을 주다가 2020년에 갑자기 주문을 이제 마구마구 주면서 룰루레몬이 탑3 바이어 안에 영업무역에 고객사로 이제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실은 더 기본적인 변화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글로벌하게 어떤 코로나란 큰 전염병에 덮치면서 네. 사람들이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에 대해서 좀 위축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무역 같은 큰 회사들은 잘 버텼는데 이 작은 이제 영세한 이 제조사들은 네. 2020년에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영업무역이 2020년, 그다음에 2021년 2년 동안 그런 좀 일들을 겪으면서 훨씬 더 내실이 더 튼튼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의료 부문 말고 또 다른 사업 부문 어떻게 현황이 흘러갔나요? 네, 그러니까 영업무역하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의류 제조 쪽이 가장 메인 사업이긴 한데요. 네. 여러분들 혹시 자전거 브랜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캇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가의 브랜드 회사예요. 네. 근데 그 회사의 지분 50% 갖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자전거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스캇이라는 이제 초고가 브랜드부터 그 밑에 중저가 브랜드 아반띠, 그다음에 전기 자전거 베르가몬트라는 브랜드 여러 개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사실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면서 뭔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자전거만한 운동이 없었잖아요. 그쵸. 캠핑들 많이 가시고 네, 그래서 맞아요. 자전거가 2020년, 2021년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그 수혜를 영업무역이 봤습니다. 이제 그 회사의 모회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원래 이 스캇이라는 회사는요 코로나 이전에는 뭐 2019년에 매출이 뭐 8,150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300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3%대에 머무른 되게 저마진 사업 구조였는데요. 네. 코로나 이후인 2020년에는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0%나 늘고 네. 영업이익이 140%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기존에 3%대에서 7%대로 이제 점프를 하고 네. 그대로 안착되는 그런 효율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은 2021년도에도 계속 지속이 되었죠.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말이 정말 여기 딱 들어맞는 것 같은데, 네, 아웃도어 시장은 좀 위축됐지만 홈트레이닝 시장이 커지고 또 기존에 돈을 잘 못 벌던 이 자전거 자회사가 큰 돈을 벌면서 오히려 2020년, 2021년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나서 아웃도어 시장도 지금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지금 다 잘 돌아가고 있는 뭐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또 진짜 위기를 기회로 성장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 네, 저 우리나라 회사 중에요. 네. 네. 최근 이 영업무역 현황은 어떤가요? 지난해 뭐 델타, 뭐 오미크론 그쵸. 각종 변이 바이러스 등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랬지만 영업무역이 처해 있는 이 제조업계도 사실 이른바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문제에 다들 직면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고 만들어서 선적을 해도 운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뭐 아시겠지만 미 서부 항만에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다고 그쵸. 하잖아요. 배에서 물건을 내렸는데 그 미국 내륙에 운송할 수 있는 트럭 운전사들이 없다고 하니까. 근데 특히 이제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었냐면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 베트남이 지난해 3분기 때 3개월 가까이 아예 호치민
방글라데시를 완전 그냥 봉쇄를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그 의류 제조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곳이 바로 베트남 호치민이에요. 네. 그래서 영업무역이 그래서 피해를 입었느냐?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영업무역은 방글라데시가 메인 사업장이고요. 거기서 주로 옷을 만들고 네. 베트남에도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데 호치민에서 벗어난 지역이에요. 병목 현상 이것도 살짝 피해간 상황이고. 되게 운이 좋았네요. 네. 그리고 지금 만들어주는 사업자들이 크게 줄다 보니까 이 영업무역의 고객사들이 뭐 납기를 맞춰서 물건만 만들어주면 우리가 너희가 원하는 조건 다 받아들여 줄게. 사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영업무역의 그 의류 제조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원래는 한 10% 초중반 정도였어요. 네. 근데 2021년 2분기부터 갑자기 20%로 이제 그것도 뛰어 올랐죠. 네. 그래서 2021년 3분기는 24%. 그래서 저희처럼 애널리스트나 투자자분들이 이 영업이익률이 이거 진짜 리얼이냐 막 이제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대형 제조사들의 이제 수혜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걸 반증해 준다는 어떤 예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영업무역은 회사명, 영원처럼 좀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네. 이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열리고. 네, 사실 그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인 것 아, 같습니다. 네, 굉장하네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드렸는데 네. 사실 올해도 좀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해요. 다만 2020년, 2021년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사업부가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돈을 벌었는데 그게 올해는 좀 한풀 꺾일 것 같습니다. 뭐 올해도 자전거는 여전히 많이 팔리겠지만 지난해하고 그 전년도에 너무 많이 팔려서 스캇 그 자전거 사업부 실적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 더 중심이 되는 그 제조 사업부는 오히려 그 영업무역과 같은 대형사들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좋은 상황이 지속될 것 같고요. 네. 올해 뭐 경기 전망, 소비 전망에 대해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소비 자체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공급자는 훨씬 줄었고 영세한 업체들이 줄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오히려 완화되면서 영업무역이 조금 더 좀 원활하게 이제 제품 생산과 납품 이런 것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좀 부진할 수 있는데 기존의 의류 사업부가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될 때 혹시 우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바로 이제 소비 둔화죠. 실은 사람들이 작년, 뭐 재작년, 올해 이제 코로나 3년 차인데 지난해는 정말 보복 소비도 많이 그쵸. 하고, 네, 뭐 자전거도 사고, 그 다음에 홈 트레이닝 한다고 뭐 레깅스나 운동복도 많이 샀는데 그 수요가 언제까지 계속 늘어날 거냐. 그리고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올해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어쨌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영업무역의 올해 성장률을 둔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경쟁력은 더 좋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조금 흔들릴 때 그 안에서 이제 영업무역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은 좀 이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같은데요. 네. 이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차트를 봤더니 네. 11월에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오르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네, 네. 앞으로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아, 네. 사실 11월 중순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다들 막 너무 훌륭한 실적을 내서 그 이후로 주가 계속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이게 안타깝게도 11월 중순 이후, 11월 후반부터 시장에 뭐 갑자기 이제 중심으로 등장한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열풍의 투자자들이 갑자기 이제 관심이 더 집중된 거죠. 그래서 기존의 실적주들, 그러니까 영업무역처럼 실적을 잘 냈는데 그랬던 종목들이 갑자기 많이 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영업무역도 좀 원치 않게 좀 피해를 본 상황이었죠. 그래서 주가가 좀 다시 조정을 받았고요. 영업무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뭐 의류 OEM 기업, 제조 기업, 그다음에 대만의 대표적인 의류 OEM 기업, 제조 기업들 그 중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어요. 네. 그래서 실은 애널리스트들한테 많이 사랑을 받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근데 단순히 싸다고 많이 오르진 않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사업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대만 업체든 네. 아니면 영업무역의 고객사들, 뭐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 룰루레몬, 네. 그다음에 뭐 놀스페이스 브랜드를 갖고 있는 VF 코퍼레이션 이런 회사들의 올해 전망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고객사의 주가 흐름과 실적 흐름과 그다음에 대만 업체, 우리 글로벌 동종 업계에 있는 업체들의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주가 흐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네, 한 주에 하나씩 종목에 대해 알아보는 종목 탐구 생활. 오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영원 무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찬 정보 얻어 가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